서독제 올해 2022년 초청된 소감과 인사 말씀을 드려야겠죠.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겨울에 만나 연출한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쓸쓸했는데요. 네.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쓸쓸한. 네. 네, 그런데 이제 자리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네. 이 자리는 되게 튼튼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배우님들 인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박가능 배우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겨울에 만나에서 회원 박가영입니다. 주말 저녁을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죄책감을 느끼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울의 만나에서 유진 역을 맡은 유시영입니다. 저 사실 가장 마지막에 네. 촬영 얼마 안 앞두고 캐스팅됐었거든요. 네. 사실 영화도 처음 보는데 네, 어떠셨어요? 네, 전생 같아요. 되게 신기하고 네. 낯설고 조금 지루한 면도 있는데 제가 정말.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관객분들께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라고 했더니 배우님이 자폐고 지루한 면도 있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감독님 반격하셔야죠. 왜 마지막에 캐스팅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유진이 역이 가장 배우분들이 연기하기 힘든 캐릭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배우분이 하시면 좋을까 이 시나리오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네. 시나리오가 영화처럼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영화 시나리오를 정확히 이해하실 배우분이 누가 있으실까 하시다가 이제 사실 이 영화를 인연으로 배우님을 만나게 된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DM을 열심히 보냈죠. 네. 아니 그러면은 살짝 감독님이라고 할 뻔할 정도로 어쨌든 네 영화에 대한 해석력과 이런 뭔가 그런 것들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감독님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시나리오는 어떠셨는지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아니 이게 시나리오 이름이 일단 외국 이름이었어요. 이재욱이 아니라 지금 겨울에 만나가 아니라. 아니요. 그 역할 유진 역이 올리브였었고요. 진짜? 네. 근데 감독님이 원하신 게 네. 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좀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안 같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젊지도 않고 좀 늙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네. 속으로는 자기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좀 죄송하네요. 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외국인도 한국인도 아니고 젊지도 늙지도 않은 또 이렇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도 분간양가는 그 어려운 캐릭터를 유시영 배우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화 제목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상냥하고 다정하고 긍정적인 제목이잖아요. 겨울에 만나 하면은 보통은 우리 어디서 보자 그리고 같이 이제 그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 이런데 사실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이렇게 원치 않는 이별을 하거나 관계를 끝낸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만남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애도의 시간이 분명히 힘들지만 필요할 것 같았는데 먼저 감독님께 어떻게 이야기 시작하게 되셨는지 원래 단편에서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 배경? 네네, 영화 만들게 되신 그 배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옆에 계신 가영 배우님과 네. 이 영화를 단편으로 먼저 제작을 했었었고요. 단편을 완성을 하고 나서도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질문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찍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장편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단편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이제 원치 않은 이별들을 저희가 할 때가 있는데요.
창작자는 대부분 안 좋은 경험들을 되게 좋은 식으로 최대한 많이 해석하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저런 이별들은 참 약간 좋은 식으로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할 수 있지? 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서 시작한 영화입니다. 네. 뭐 이제 관객분들도 다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하셨을 텐데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자체가 평행선으로 과거와 그 동생이 있었던 과거와 현재의 그 시간이 평행선으로 달리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이제 그게 그 어떤 그 구분을 명확하게 짓는다기보다는 흑백의 화면 속에서 우리가 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그 회원의 심리를 따라서 여행을 하듯 해준 박가영 배우님의 연기가 이번 작품에서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편부터 참여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캐릭터 해석하시면서 연기하셨는지. 일단은 단편을 찍고 나서도 저는 한 번도 뭔가 촬영이 뭐 단편이든 장편이든 그 호흡과 상관없이 제가 촬영할 때까지가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촬영을 한 이후에 이 작품이 아쉽든 뭐 좋았든 이걸 더 찍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작품을 같이 단편으로 찍고 나서도 감독님한테도 뭔가 이 작품으로서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 혜원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이 부재를 애도하는 시간이 처음으로 뭔가 영화를 찍고 나서도 해소가 잘 되지 않았고 뭔가 더 해야 되는 시간들이 주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있었고 그 마음들이 감독님이랑 저랑 그래도 그 기류가 맞았어서 기류가 맞았고 그래서 사실 거의 4년 뒤죠 지금이 4년 만에 단편에서 장편으로 완성을 하고 또 관객분들이랑 같이 볼 시간이 주어져서 그래서 저는 진짜 긴장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떤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되게 장기적인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오늘 보여지는 자리가 걱정도 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뭐 어떠셨어요? 배우님께서는 그 복잡한 마음들이 좀 해소되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시영 배우님은 지루하다 수도 있다. 좋은 말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느낌이셨는지. 일단은 어쨌든 저는 관객분들은 보시지 못했지만 단편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그래도 저희가 각자 감독님도 저도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때보다 저희가 조금 더 구현해내고 싶었던 것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어서 마음이 좀 뭐 다행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쉬운 것도 여전히 있고요. 마음이 저도 완성된 영화는 오늘 처음 봐서 조금 객관적인 시선으로서 아직 마음을 정리하기가 조금은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조만간 곧 객관적인 시선의 관객분들에게도 마이크를 드릴 텐데 감독님께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형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이 여러 가지 시간들을 엮어내는 어떤 독특함이 보였는데 그런 방식을 취한 이유와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군산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서 연출하셨는지. 일단 제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무엇일까? 과거가 무엇이고 미래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냥 과거와 미래는 다 상상인 것 같고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과거랑 미래가 다 뒤섞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많은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은 기록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 영화는 좀 더 기억에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억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네, 감독님 영화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아닌 진짜 우리가 느끼는 그 바로 그 느낌을 영화적으로 표현을 한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제 그 배우님들이 나오시긴 했지만 두 분의 캐릭터가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소를 향해서 떠나가는 그 혜선이 가지고 있는 여행의 기억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죽은 자를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은 똑같은 애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두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애도의 마음을 계속 이제 표현하는 또 캐릭터를 연기를 하신 건 거잖아요. 과거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어떤 좀 그 마음을 가지시면서 캐릭터 연기하셨는지 유시영 배우님께. 저는 이제 절대 아까 감독님 말한 거를 빗대면은 좀 치우쳐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종종 출연할 때 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약간 편이고 이걸 이제 조합이 되고 이제 영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감독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겠지 이런 생각이어서 저는 좀 오히려 심플하게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지원하고 유진이 이제 너무 이제 어떤 단정 짓지 않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네. 이거 하나만은 되게 신신당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마 그 유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의 과거의 어떤 시간들을 탐색할 수 있었던 그런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거의 장면에서 감독님이 좀 포인트를 두신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좀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은 사실은 이제 그 염색하는 장면이긴 했었잖아요. 그런 장면을 넣으신 이유도 궁금해요. 죄송한데 질문을 잘 못 이해해봤습니다. 아, 네. 유진의 캐릭터가 필요했던, 그러니까 지원의 과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꼭 필요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품을 찾으러 가는 길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유품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의 유품을 혜원이가 찾으러 갔지만 결국 거기서 만난 유진이 지원이가 혜원에게 보내준 유품 같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혜원이라는 인물이 좀 더 지원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수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뜨거운 자리였는데 쓸쓸하고 슬픈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박가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혜원은 두 가지 양면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진과 같이 있을 때 그 캐릭터성과 그리고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보여지는 그런 면모가 다른데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동생이 좀 자기를 귀찮아했던 모습 같은 모습을 또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톤을 어떻게 또 달리 연기를 좀 하셨는지 어떻게 주안점을 두셨는지. 일단은 혜원은 그 남자친구인 재훈과 그리고 죽은 동생 지원 그리고 유진과 세 명의 인물과 계속해서 맞닿아서 계속 교차되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뭔가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의 이야기로 저 나름대로 혼자 분류를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장편 안에서 세 개의 단편처럼 뭔가 구분을 해서 왜냐면 이게 교차가 되는 부분이랑 어떤 과거와 현재들을 막 넘나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도 뭔가 사실은 그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고 사실은 엄청 뭔가를 또 그렇다고 이 인물과 있을 땐 이렇게 하는 회원이었으면 좋겠다. 이 인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또 그 계산을 해버리면 그 회원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상태의 것들이 또 침해가 되거나 왜곡이 될까봐 그 상황 같은 것들만 좀 계속 집중을 하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계산이나 그런 계획들을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 연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다른 관계들과 만났을 때 보여주는 미세한 차이들 이런 것들이 박가영 배우님의 연기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객관적인 질문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는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면서 영화에 대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질문하신 분 세 분께는 저희 서독제의 자랑인 생각과자 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스로드 원두커피도 준대요. 네. 네. 이쪽 분. 네 번째 줄. 좋은 영화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특히 저희 박가영 배우님 그 영화의 회원력과 너무 실제 이미지가 다르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사진관이라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 순간순간 정지된 듯한 사진의 장면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 이면에 특히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긴 롱테이크로 분산의 공장의 장면을 굉장히 긴 흐름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거의 그 롱테이크 장면이 한 6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 주신 분 어떻게? 몇 분이나 이거요? 그 굉장히 긴 롱테이크 장면이에요. 아무래도 시간이 여러 시간대다 보니까요. 기준이 될 무언가가 필요했고요. 그 기준이 될 무언가가 공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조망을 계속해서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롱테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촬영 감독님과 인서트식으로 짧게 쓰려고 쭉 찍었던 테이크였는데요. 이 테이크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제가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공장이라는 스케일,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들이 있는 스케일을 영화라는 매체 말고는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매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고요. 그래서 이걸 극장에 틀게 된다면 이 스케일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내가 분산해서 경험했던 어떤 공간에 대한 느낌들을 관객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긴 테이크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지원이 바라보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좀 기시감도 느끼긴 했는데 감독님이 그 롱테이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네, 많이 드셨네요. 어느 분들일까요? 시영 배우님. 어느 분들일까요? 그런 질문을 그런 질문. 네, 맨 앞줄 관객분 드리겠습니다. 직접이었죠. 영화 속에서 거기 좀 썰렁한 아리아가 좀 긴장하는데 안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안아도 된다든가 밀어나던 그래서 밀어도 많다고 그렇게 나올 장면들이 회원이 얼추 알아서 이렇게 썰렁한 개그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감독님 취향이 그쪽이신 더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대사에서 나오는 워드 플레이들은요, 그냥
제가 평소에 그냥 재미없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곳이고요. 시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네, 어떠한 제가 대사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대사가 어떠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의미로 파생될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 워드 플레이를 그냥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해 먹었습니다. 단연 워드 플레이라고 하시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재 개그 아니에요? 비슷한 음으로 계속 어쨌든 옆에서 지켜보신 감독님은 워드 플레이를 사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그 유진 역이 감독님인가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야 가닥이 좀 네. 잡히시죠. 근데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에 있던 말투나 제스처나 이게 요즘은 좀 변하셨는데 원래는 되게 비슷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아픈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안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유진 역은 감독님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네. 그 개그를 끊임없이 이제 밀어붙이시는데 네. 앞으로는 덜 하지 않으실까요? 그 약간 감독님은 시영 배우님한테 마이크 주기가 두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은 폭로전이 나오는데 관객분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을 받아볼게요. 또 여러분 드셔서 그럼 박가은 배우님이 한 분만 선정해 주세요. 여기 눈앞에 보이시는 네, 세 번째 줄. 네. 세 번째 줄 관객분. 네, 일단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혜원이라는 그 캐릭터가 굉장히 생각에 잠겨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롱테이크로 담긴 장면에서 혜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가영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혜원이라는 인물은 영화 안에서 뭔가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만큼 혼자서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꽤 많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과도 이야기를 했었고 혜원이라는 인물은 어떤 이 사건 이후에 이 마음의 이후에 혼자 있지 않아도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뭔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고 아직 뭔가 어떤 누군가와의 대화나 어떤 생각들이 늘 마음 한켠에 어떤 다른 것들을 머금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을 그럼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께만 그 선물을 드린다고 하셔가지고 지금부터는 선물이 없습니다. 맨 뒤에 분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다른 분께 손 들어주세요. 관객분들. 네. 손 드는 거 생각하시는 동안 그러면 그 수족관 장면 두 분이서 한 명연기 의미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거기에 지원의 영혼이 있을 거라는 어떤 그 이상한 판타지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감독님께서 그런 설정을 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 요구란도 비어있고 아무것도 남은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지원이가 죽은 게 아니라 뭔가 더 좋은 혹은 더 나은 곳으로 뭔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유진한테 이입해 봤습니다. 그 마음을 유진한테 이입시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족관의 우럭을 보고 저게 지원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 있는 우럭이 왜 수족관으로 갔냐라고 한다면 수족관은 어떻게 보면 유진과 혜원이 그냥 만들어 놓은 지원의 어떤 장 같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 둘이 풀어주러 가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엉뚱한 그런 그 어떤 씬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감독님 지금 오늘 뭐 이제 인터뷰하면서 관객과에 대하면서 들은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이런 심각한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풀어주고 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씬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연기하실 때는 좀 어땠는지 다 좀 무거운 연기들이 많은데 그 장면 좀 신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박가영 배우님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아니 사실 화면에서는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우럭을 수족관에서 잡아야 돼서 잡아야 되는 거. 저희들끼리 뭐 진짜 시영 선배도 뭐 진짜 뭐 아래로 막 이런 게 진짜로 잡기 위한 저희의 그래서 우럭 잡는 일에 사실 집중해가지고 네, 열심히 그것만. 네. 첨언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럭이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너무 컸어요. 커가지고 어떻게 떠야 되지 하면서 이제 네, 둘이 좀 그쵸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우럭이 그때 좀 치면은 안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의 모든 많은 장면들의 그런 애도의 어떤 그런 그 시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럭을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장면들 같은 것들이 그 톤들이 배우들이 연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잘 조율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제가 질문 드리는 동안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실 분이 있다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 네. 이제 아까 감독님이 이제 기록이 아니라 기억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선형적으로 영화가 흐르는 게 아니면, 선형적이면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만 배열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다른 기준으로 배열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다양한 시간대를 배열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씬들이나 컷들을 배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혜연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 내내 혜연이 거의 무표정에 가깝지만 이 표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읽고 있나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 인물의 표정을.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시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혜연의 감정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배치한 어떤 부분들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그 무작위로 배치한 이유는 거기서 파생되는 어떠한 감정들이 더 혜연의 감정과 가까울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되게 몽타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가 이제 로드무비의 형식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을 바깥에 나와 있고 특히나 제목에서부터 이 시린 겨울을 예고해서 배우님들이 굉장히 촬영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최근에 구현된 영화 중에 겨울을 가장 춥게 그린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 난방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였는데 그 촬영 에피소드도 좀 들어보면은 이 자리에서 좋을 것 같은데 이 혹독한 그 촬영 현장에 대해서 박가영 배우님 어떠셨는지 화폐 몇 개 쓰셨는지. 진짜 추웠어요. 너무 추웠고 진짜로 눈도 많이 왔고 혜원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저희 영화가 뭔가 더 촬영을 사실 했던 분량들이 더 많긴 했었어요. 원래 씬들이나 지금의 버전보다. 근데 혜원이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겨울에 계속 바깥을 배회하며 그래서 감독님에게 혜원이 왜 쉬지 않냐고 혜원이 되게 기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막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사실은 그랬었는데 근데 그치만
그 제가 뭐 되게 춥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제가 느끼기에도 이 영화가 정말 그 겨울의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그 인물들의 마음 상태들을 잘 또 대변해주고 있고 운이 좋게도 진짜 눈이 와서 그런 것들도 참 저는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촬영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운 게 저는 진짜 좀 짧았어요. 다행히. 네. 좀 짧고 이제 회차 좀 부끄럽지만 좀 저는 적었고요. 그런 거에 비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 네. 네, 근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매일 고맙게도 퇴근 요정이라고 부르셨었나요? 그렇죠. 빨리 가셨구나. 오, 빨리 분량 치고. 저녁 네. 요정이셨어요.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촬영을 쭉 하다가 밤에 잠깐 오시고 1시에 찍고 가시고. 그러니까 매번 네. 정말 규칙적으로 오후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안 추웠는데 다른 분들은 막 쓰러지신 분도 있었고 추위 때문에 눈도 이제 오다가 멈췄다가 네. 멈췄다가 네. 하시고 네. 힘드셨을 거예요. 네. 감독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네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고요. 눈이 많이 오는 곳을 떠나서 군산이란 도시가 바람이 되게 세요. 바다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진짜 살을 애는 추위. 거기 군산분들도 여기서 왜 촬영하냐고 이렇게 네. 이런 도시에서 라고 하실 정도로 되게 매서웠던 추위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온도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 강추위가 필요했던 것 같고 영화 속에 잘 구현이 된 것 같고 위로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께 그러면 인사를 관객분들께 드리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이것보다는 훨씬 재밌고 알찬 그런 작품 더 항상 나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반성하시는 그런 느낌인데 다음 웃긴 영화를 그럼 기다려보며 박수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배우님. 네,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와주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추울 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연출한 것도 틀거든요. 네. 영화 편지라고 네. 짧은 영화 있습니다. 네. 그것도 관심 가주시면 감사하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연말 되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 윤수원 감독님의 작품도 많이 관심 가져주기 바라면서 그럼 저희 오늘 겨울에 만나 겨울에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죠 감독님이 말한 유머가. 네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거죠.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